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방송 주요섭의 이슈와 진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성적 지향 삭제에 대한 지용준 변호사님의 기고문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화면에 보면 우리가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명칭을 바꿨습니다. 영어 명칭을 약칭으로 보면 PAFAH, 그래서 People's Action for Freedom and Human Righ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PAFAH로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자유행동은 이렇게 알려지고 계속 발표되고, 얼마 전에 성명을 냈는데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날 12월 10일 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영어 성명으로 번역을 부탁을 해서 미국인 원어민의 감수까지 받아서 성명서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트럼프와 펜스 대통령, 부통령의 트윗에도 한번 띄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용준 변호사님, 특별히 과거에 민변에서 활동했던 민변 출신 변호사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쪽에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보수적인 시각에서 또 동성애 진영과 맞싸우는 전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5번 연재됐던 내용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적 지향 삭제가 세계적인 추세에 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성적 지향 삭제하면 마치 우리들을 차별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엄살을 떨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 평등권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한 것 중에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 Sexual Orientation이라는 이 문구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방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성적 지향이란 문구 자체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도 알고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지용준 변호사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지향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국제인권 규약에 반하고, 그러니까 위배되고, 유엔의 권고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동성애 진영에서는 계속 주장해 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속아 넘어갑니다. 뉴코리아 방송에서도 한번 다뤄봤지만 세계인권 선언 그 정신 전체 전문과 30조 전체 조문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나니까 아하,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이들이 주장하는 성적 지향이란 말조차도 국제인권 규약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자꾸 국민들을 협박하고 언론이 그걸 또 받아쓰고,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인권 규약상에서는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란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자,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 그게 사실인가? 궁금하시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모를 겁니다. 유엔이라는 것이 많이 알려진 그 큰 산하기관이 있지만 그 밑에 부속 그 기구 같은 건 잘 모르거든요. 자, 여기에 나오면은 A 규약 또는 B 규약,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을 살펴봤습니다. 자, 보면 1948년도에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두 번째, 1990년도에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이라 합니다. 이 B규약 하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적 자유권규약위원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이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인 A규약을 보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성도 섹스입니다. 젠더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고요.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느 조문을 봐도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sexual orientation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속아왔다. 뭔가 저들이 없는 거를 지어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지어냈느냐? 아주 정확하게 보면 그 디테일하게 다음 장으로 보면 나옵니다. 동성애 옹호 조장 세력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유엔의 산하기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구가 아닌 조약에 의해서 설치된 조약을 만들면 그에서 설치된 조약 감시기구가 있습니다. 조약 감시기구에 불과한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 이렇게 나오는데요. 2009년도에 사회권규약위원회, 1994년도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했던 결정인데 거기에 성적 지향이라는 말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유엔 총회 밑에 그 큰 기관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주 하위 기구, 조약에 따라 설치된 조약 감시 기구에 불과한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또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어떻게 언급했냐면 기타 등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다라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엔 총회 결의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업계들은 유엔 총회가 그렇게 십몇 년 동안 결의했던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말을 안 합니까? 저들이 말하는 인권이 가짜 인권이라는 것, 편향된 인권, 자신들의 PC 정책에 의한 거짓된 사입 인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2009년도에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일반 논평에서 말했을 때와 같은 연도입니다. 2009년도 제64차 유엔 총회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결의안으로 올렸는데 환영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왜 결의안이 안 되겠을까요? 많은 나라가 성적 지향,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처벌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2009년도 보면 찬성이 76표, 반대가 72표, 기권이 26표로 해서 환영하지 않는다는 결의안, 성적 지향을 끼워 넣지 마라 라는 것을 결의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엔의 다수 국가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법에는 처벌하는 조항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많은 다수 국가가 동성애에 대한 또 성적 지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내용을 접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성애 진영, 동성애를 옹호하는 진영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인권 타령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뭔가 속아왔다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저들은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유엔에서도 결의됐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결의된 게 아니잖아요. 조약에 따라서 설치된 조약 감시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논평하고 자기들이 주장한 것뿐이에요. 총회로 올라가니까 결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고 유엔의 결의사항인 것처럼 기만을 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도 한통속이 돼서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뿐이 아니라 인권위사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엄청나게 압력을 넣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전 세계 흐름이고 유엔의 전체적인 결의사항인 것처럼 착각을 시켜요. 총의 결의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가짜 인권 논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동성애 진영,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분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부역 언론이라고 제가 말하는 어용 언론에 불과한 동성애 진영의 어용 언론으로 기생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기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사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왜 속이고 저들의 입장만을 대변해서 앵무새처럼 저들의 주장만을 답습하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기에 앞장서고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뒤에서 강력하게 압력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를 당연히 요구해야 되고 이러한 거짓된 잘못된 인권 논리가 대한민국에 퍼져 있고 언론사들마저 잘못된 저들의 주장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파시켜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스러워하며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말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만하지 마시고 진실을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라는 것이 아니다. 유엔총회 결의에 없다. 그런데도 성적 지향을 두둔하고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그거를 계속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말하는데 이것은 유엔의 공식기구가 아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유엔에서는 일남 일녀의 결합인 가족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의 공식 기구로 총회 산하인 유엔 인권위사회는 자연적인 사회 기본 단위인 가족을 국가와 사회 공동체는 보호해야 된다고 오히려 유엔의 인권위사회가 주장하고 결의를 2번이나 채택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인권의 문제에서 가족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권 유린당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족을 지켜야 되고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인권 유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젠더 이론에 빠진 사람들, 가짜 페미니즘에 빠진 사람들, 젠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 다 보면 LGBT 진영을 보면 전통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고 남성과 여성이 결합한 남녀 결합 제도에 의한 인류 역사가 존속시켜온 전통 결혼 제도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힘없는 생명들이 어린아이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성노리개가 되는데 이런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젠다, 정치적인 목적만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권만을 앵무새처럼 답습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들의 가짜 논리에 거짓된 논리에 우리는 더 이상 속고 기만당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유엔의 195개국 2018년 기준입니다. 한번 마지막 거의 이제 끝부분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5개국에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가 131개국입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가 35개국. 우리 지 변호사님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동성애, 소도미를 72개국. 자,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그럼 세계적인 추세를 하고 자꾸 저들이 주장하는데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엔 총회도 다 어느 나라든지 투표권이 1국에 한 번의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1국 1투표권의 약소국은 다 배제시키고 제3국은 배제시키고 가난한 나라는 다 배제시키나요? 오직 미국과 서유럽, 과거의 제국주의적인 국가였던 나라,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에게만 투표권이 더 우대되고 그들에게만 특혜를 주나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면을 들어보면 너무나 오히려 힘에 의한 논리를 작동시켜요. 그러면서도 막상 자기들이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피해자인 척,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래서 약자인 척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자꾸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보호받게 하려고 그래요. 페미니즘도 남성에 비해서 더 많은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LGBT 진영이 지금 얼마나 전 세계에 언론을 장악하고 권력과 밀착되어 있습니까? 강자입니다. 그런데 약자인 척해요.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갑니다. 이러한 가짜 인권 논리를 앞세우는 자들에게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오히려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가 훨씬 많고 오히려 그런 논리라면 동성애를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그러고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도 동성애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그들에게 더 많은 불이익을 줘서 차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인권이란 말에 속아 넘어가서 가짜 인권인지도 모르고 진짜 인권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속아왔던 것입니다. 더 이상 저 좌파들의 논리, 동성애 진영, LGBT들의 논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이제 이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선 부득이 젠더라는 말이 우리는 사회문화적 성인 거 안 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유엔에서는 이 G가 젠더를 말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GGI가 있고 GII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했고 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세계경제포럼 WEF에 보면 그 근거를 말하는데 전 세계 우리나라 성격차지수 GGI로 보면 대한민국은 118이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이 아직 남성만큼 충분한 혜택을 못 누리는 영역들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전 세계에서 118이다 라는 식으로 순위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지표를 보면요 0점 몇 점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사람이 순위가 바뀌는 건데 그냥 무턱대고 118이다 하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전 세계에서 118위로 너무나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남성에 대해서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UN 그렇게 앞세우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UNDP가 있습니다. UN 개발 계획에 성불평등 지수가 있습니다. GII라고 합니다. 이것은 Gender Inequality Index입니다. 성불평등한 지수인데 이 UNDP의 기준으로 보면 UN 개발 계획의 발표 순위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높은 순위를 갖고 있고 주요 20개국 G20 중에서 우리나라가 양성평등 수준이 젠더평등 이게 좀 용어가 이상하지만 남녀를 말합니다. 한정돼서 어쨌든 남녀 평등 기준이 G20, G20에서는 1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10이에요. 그런데 페미니즘 업계, 언론, 저쪽 진영에서는 전혀 이런 얘기를 안 써요. 그러면서 자꾸 WEF 그 자료만을 갖고 118이라고 엄살을 떨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가짜 뉴스고 왜곡된 뉴스예요. 가짜는 아니지만 편향된 시각이고 잣대를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양쪽의 자료를 다 살펴보고 남녀를 자꾸 대립물로, 투쟁물로 보는 좌파적인 시각, 마르크시즘에 의한 이런 남녀 불평등 구조로 가서 계급 투쟁처럼 몰아가는 이런 나쁜 오늘날의 정치 투쟁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페미니즘과 결탁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 또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동성애자 LGBT와 결탁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데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는 출산율을 저하시키고 에이즈 확산에 따른 보건의료 비용 급증시키고 국론 분열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하위입니다. 일본이 10년 전만 해도 일본이 우리보다 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걱정해서 그걸 해외 토픽으로 많이 접했는데 이제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국가부도위기가 저출산 국가부도위기 고령화 사회 문제가 이제 대두됐는데 청와대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을 위원으로까지 위촉하지 않나 너무나 한심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과잉 평등, 소수에게 지나친 힘을 주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 해야 된다는 차별금지를 법제화시켜서 일반 다수 국민과 세계 시민을 역차별당하도록 만드는 지나친 왜곡된 인권 개념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과잉평등, 과잉인권, 과잉차별금지는 민주주의 원칙,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고 침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다 제갈먹이게 되고 헌법 기능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성적 지향이란 말 하나가 들어간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게 헌법 개정의 문제까지 대두될 때 이 문구 하나가 엄청난 나쁜 역할, 왜곡된 인권 개념을 국민들에게 강제로 주입시키는 전체주의 국가로 몰아가는 사악한 헌법 개정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용납할 수 없고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있는 평등권 침해 행위인 2조 3항에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성적 지향 문구는 당연히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용전 변호사님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